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11월 FOMC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성명서 번역문인데요.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기존에 없었던 내용, 즉 내용이 좀 바뀐 부분들입니다. 연준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강력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부분은 최근 몇 달째 개선되고 있으나 여름 내에 신규 확진자 증가로 회복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요소들에 의해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습니다. 팬데믹과 경제 리오프닝 관련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부 섹터에서의 상당한 물가 인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반적인 금융 여건은 경제와 미국의 가계 및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를 부분 반영하며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에 계속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진전과 공급망 문제의 해결이 앞으로의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리고 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일단 첫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연준에서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요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언적으로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스탠스에서 좀 후퇴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일시적일 것 같지가 않은데 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제 확신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일시적일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약간 뒤로 후퇴한 그런 모습이 이 성명서에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요인들, 경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 해결이 앞으로의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 이번 성명서에 담겼는데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기존에서도 시장 분석에서 매달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치, 그리고 MBS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치, 이렇게 줄인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8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11월 말부터 진행되는 걸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달 말부터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6월 말에 끝날 것 같아요. 6월 말에 끝나고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산 매입 속도가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달긴 했거든요. 근데 이 뜻이 무조건 좋게만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경제 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산 매입 축소를 더 빠르게 당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자산 매입 축소를 조금 늦춰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좋게만 받아들일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생각보다 경제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자산 매입 속도를 좀 더 당겨서 테이퍼링을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나왔던 내용은 특별한 건 없어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고 이거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굳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해서 참을 수 있다. 금리 정책의 직접적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경제 전망에 변화가 있다면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속도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게 완충 장치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저는 이거 믿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러면 시장을 보면 되겠죠.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11월 2일입니다. FOMC 일어나기 전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때 2022년 7월 27일 FOMC 당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준금리가. 그때 당시 금리 동결 퍼센트가 FOMC 전에 31%였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체크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FOMC가 끝나고 나서 이게 오히려 떨어졌어요. 즉 시장은 이거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될 때까지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은 이거는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해서 다행이다 라고 그냥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요. 원론적인 부분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 시장은 이거를 안 믿고 있다. 저 역시도 이거 안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발, 불꽃놀이도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약간 피크에 도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11월 FOMC에 대한 이벤트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끝났고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립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물 시장을 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얘네는 지금 안 믿고 있고 저 역시도 연준의 이런 립 서비스에 대해서 굳이 믿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항상 내년에는 민감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자, 그런 마음 자세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갈 가능성,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출 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정말로 부채 관리 정말로 잘해야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멤버십 분들은 시장 분석 라이브 스트리밍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